네, 안녕하세요. 판다코딩입니다. 오늘 제가 왜 강의를 추가적으로 찍게 되었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과 화면에서 이 결과 이미지가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이 결과 이미지 위에 이제 이때까지 나온 질문들의 리스트가 쭉쭉쭉쭉 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선택을 했는지 이런 창을 띄우고 싶은, 네,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어렵지 않게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코딩을 처음 접하시거나 혹은 코딩에 대한 문법을 익히고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강의의 커리큘럼으로 지정해 놓은 것 이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을 하시고자 할 때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코드부터 한번 다시 짚어볼게요. 저희 코드를 보시면은 이 goNext 함수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계속 호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QIDX, 이 QIDX가 몇 번째 문제인지에 대한 인덱스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 반복문을 보시면은 이 Q&A 리스트라고 이제 저희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오브젝트 배열이 있잖아요. 이 오브젝트 배열에서 QIDX, 예를 들어 첫 번째 질문 차례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들이고, 두 번째 질문 차례면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들이고, 거기에 대한 A, 거기에 대한 A만큼 이제 다시 반복문을 돌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add answer 함수가 어떻게 호출이 되냐면,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 그 다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세 번째 대답, 이것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니까 다 QIDX는 0일 테고, 그리고 이 i가 0, 1, 2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저희 데이터.js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오브젝트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A에 대한 0, 1, 2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용자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 B를 클릭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대답을 클릭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리절트 섹션을 만들어 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출력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타입의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이 셀렉트 배열처럼 이 12가지 질문에 대한 몇 번째 대답을 클릭을 했는지를 다시 배열로서 저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한 배열 이름은 answer list라고 할까요? 마찬가지로 다 00000으로 조회를 해 주시고, 질문이 총 11개가 있으니까 11개의 원소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 answer list의 이 첫 번째 원소에서는 사용자가 여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몇 번째 대답을 클릭했는지를 저장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서에는 두 번째 대답에 대해서 몇 번째 원소에 클릭을 했는지를 저장을 할 거고, 세 번째 원소에는 이제 세 번째 질문에서 몇 번째 대답을 클릭을 했는지를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 쭉쭉쭉쭉 11개의 모든 질문에 다 결과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어디서 수행을 해줄 거냐면, 저희가 이 add answer 함수에서 보면은 이 add answer 함수가 QIDX랑 IDX를 모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클릭할 때 add event listener를 붙여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대답들이 사라지기 이전에 여기서 처리를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answer list에서 몇 번째 질문에 대한 값이냐는 여기 QIDX가 있겠고, 이 QIDX에서 다시 IDX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사용자가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두 번째 대답을 클릭했다. 그럼 여기에 1이 저장이 될 거고, 사용자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첫 번째 대답을 클릭했다. 그러면 0이 저장이 될 거고, 사용자가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세 번째 대답을 클릭했다. 그러면 이렇게 2가 저장될 거고, 쭉쭉쭉쭉 모든 11번째 질문까지 몇 번째 대답을 클릭했는지에 대한 배열 정보가 저장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마지막에 set result를 할 때 콘솔 로그로 저희가 방금 만든 앤서 리스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 실제로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0102, 0102, 012
이렇게 제가 몇 번째 대답을 클릭했는지 모두 다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용자가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을 선택했는지가 여기 앤서 리스트 배열에 담기게 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를 출력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index.html에서 result name 밑에 result 이미지 위에다가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UL 태그를 만들고 그 UL 태그 안에 li 태그를 반복문으로써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먼저 그 UL 태그에 클래스 값을 answer group 이란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start.js에서 오셔서 이 set result에서 이름을 넣어주고 이미지를 넣어주기 위에 여기 위에다가 만들어 줄게요. 먼저 const answer group은 document.query selector에서 클래스 이름이 answer group인 UL 태그를 선택을 해주고요. 반복문을 돌 건데 반복문은 i는 0부터 i가 이 answer 리스트에 랭스까지 돌거나 혹은 이 엔드포인트도 다 똑같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엔드포인트보다 작을 때까지 i를 뿔뿔 시켜주고 let temp li라는 변수로 이제 document.create element로 li 태그를 만들어주고 이 temp li에 inner 텍스트로 그 값을 넣어주고자 하는데 넣어주고자 하는 값은 let temp text라는 변수에 이제 저희 여기 data.js의 Q&A 리스트 이 Q&A 리스트에 i번째 먼저 i번째의 Q에 대한 정보를 담아주고 그리고 Q&A 리스트에 i번째에 대한 A에서 몇 번째 대답을 가져올 거냐 사용자가 선택한 대답을 가져와야 되겠죠. answer 리스트에 i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사용자가 첫 번째 질문에 선택한 대답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사용자가 두 번째 질문에 선택한 대답 이런 식으로 이 템프 텍스트가 각각 다 넣어지게 되겠죠. 이 템프 텍스트를 다시 li 태그에 넣어주고 그리고 answer 그룹에 append child를 통해서 이 템프 li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까지는 잘 출력이 됐는데 지금 대답이 오브젝트로 출력이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콘솔 로그로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콘솔.로그로 이 Q&A 리스트에 어떤 값이 담기는지를 확인해 봅시다. 저희가 이 대답이 이렇게 질문처럼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answer 키와 밸류와 type이라는 키와 밸류로 나눠져 있죠? 그럼 여기에 answer까지 다 가져가야 되겠네요. 점 answer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해서 시작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자가 이성 사이에 진정한 친구는 있다 없다라는 질문에 대해 이성 사이에 친구가 어디 있어? 절대 없어 라는 대답을 선택하고 연인이 오늘 머리를 바꾸고 옷도 새로 샀다 라는 질문에 대해 눈치 못 채고 그냥 있는다 이런 대답을 선택했고 이렇게 질문자님이 의도하신 바에 대한 기능이 다 구현이 되었죠. 이런 거 CSS는 제가 이번 강의에서 모두 다 다루진 않을게요. 이거 li 태그에서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주면은 이 점은 다 없앨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CSS를 맞춰가지고 더 기능을 발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때까지 다 만든 함수 내부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한 기능들이고 그리고 코드적으로도 볼 때 저희가 어떤 새로운 태그를 만들고 그 태그를 append child를 통해서 원래 저희가 HTML 파일에 넣어주었던 태그 안에 넣어주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해봤잖아요. 심지어 이제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에 대해 인덱스로 접근을 하고 그 인덱스에 값을 넣어주고 이런 과정도 전부 다 저희가 이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프로젝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어떤 요령이랄까요? 그런 게 생기면서
본인이 원하시는 기능을 구현하기 점점 쉬워질 겁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또 이 프로젝트에서 추가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싶은데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으로 남겨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판다코딩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